요즘 제가 영상에서 너무 교무실을 악마화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하는 중인데요. 솔직히 교무실이나 교무실 앞 복도에서 체벌이나 기합이 좀 과하게 주어지긴 했다지만 기본적으로 교무실은 선생님들 일하시는 장소잖아요. 왜 상담실이 굳이 따로 있는데도 교무실 안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파티션만 높게 있지 뻥 뚫린 공간을 굳이 상담실이라고 칭하는지, 그리고 상담실 이래놓고 왜 각종 회초리들은 그렇게나 다양하게 갖추어 놓았는진 몰라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곳이죠. 그러니만큼 선생님들도 제때 퇴근하고 싶으시다면 어지간하면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꼭 안 그런 선생님들 몇 분이 계셔서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긴 하지만요. 일단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불려서 교무실로 간다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긴 했어요. 뭐 누군가가 수학경시대회 우승을 했다거나 하여간에 외부에서 무슨 상을 받은 것 같은, 정말 학교 차원에서도 경사라 칭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각 반에서 칭찬을 할 일이죠. 아니면 월요일 전체 운동장 조례 때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 앞에서 대표로 상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축하를 하던가요. 무언가 축하할 일에 굳이 교내 방송으로 이름까지 불러가며 교무실로 부르진 않죠. 좋은 일이라면 방송으로 호출 안 해요. 그나마 선생님이 찾아오시거나 지나가던 다른 반 반장을 불러서 시키겠죠. 아, 그리고 이 반장이라는 존재는 확실히 선생님만큼이나 당당하게 교무실을 들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각종 전달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가교가 되기도 했고, 꼭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도 각 과목 숙제를 취합해서 전달하기도 했어요. 이건 선생님들마다 꼭 반장을 시키기보다 주번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주번들은 아무래도 매일 돌아가며 하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또 교무실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적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교무실에 발을 디딜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 마련이었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선생님들 눈치나 보고 그러는 거죠. 게다가 얘네들은 선생님들 자리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년 국어 선생님을 찾을래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게 마련이었고, 이런 점이 마치 아침에 지각했다 불려온 애들이랑 그 행색이 딱히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애들은 차라리 교무실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나은데, 솔직히 매일같이 교무실 들락여서 일상이 된 반장도 아닌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선생님들도 마냥 다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운 분들만 계신 건 또 아니라서 그런 주번들은 어지간해서는 빠져나가지곤 했었어요. 솔직히 우리 반 애들 숙제를 한 무더기 안고 있는 애들을 보고 체벌을 받기 위해 방송으로 불려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괜히 걔네들한테 짜증내는 선생님은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인 거죠. 그냥 그 선생님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주번들인 거고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교무실에 발을 디디는 경우는 방송으로 이름이 불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내 방송으로 불리기 이전에 언제까지 오라고 시간을 지정받은 애들은 대부분 선도부실 같은 곳으로 지정을 받으니까요. 대부분 어딘가에서 일단 이름만 적히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혼이 났지만 선생님이 봤을 적엔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한 그런 부류들이요. 예를 들어 교문지도 때 복장 불량 같은 걸로 잡혀서 따로 이름이 적혔다거나, 담 뛰어넘다가 걸려서 이름이 적혔다거나,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학교 밖에서 사고 쳤다가 학교로 인계되었다거나 한 경우들이요. 이런 애들 중에 모범생이나 우등생으로 정체를 속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붙잡힌 이상 같이 붙들린 친구들이 딱히 보호해줄 의리도 없어 보였고, 딱히 우사인 볼트급으로 튀어나가 도망칠 조건 안 되면 그대로 선생님들께 인계되었어요. 한 반에서 우르르 걸린 경우라면 담임 선생님이 불려 나오시고, 좀 여러 반이나 학년이 섞인 경우엔 대표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기도 하세요. 아님 아예 교감 선생님처럼 경험 많은 선생님이 오기도 하시죠. 이런 경우에 평소 인상이 좋았던 애들한테 그야말로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 행실 따지는 거야 잡힐 당시에 그나마 아는 선생님이라야 판별 가능한 거지. 다 같이 붙들려 학교에서 기합 좀 받으면서 구르고 나면 평소에도 개념 없이 날뛰어대서 여러 선생님들께 단단히 찍힌 애들이나 모범생 코스프레 하던 애들이나 외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기도 했어요. 흘러내린 땀방울에 머리카락 다 엉켜있는 상태에서 눈동자에는 도끼만 서려서 숨을 몰아쉬고들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잡혀서 선생님께 인계되는 순간에 받는 기합도 기합이지만 선생님도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인지 꼭 그 다음날 학교에서 호출하신 때가 진짜라는 거죠.
잡혀왔을 적에야 다들 기합받아서 힘든 척에 불쌍한 척들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날만 돼도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애들을 되게 사무적으로만 판별하시더라고요. 애들 인상이나 평소 행실에 상관없이 그냥 서류로만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경찰이나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잡혀서 인계된 애들인데 뭐 좋은 내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전체 방송으로 불린 탓에 각각 이름이나 학년, 반 같은 게 죄다 공개되잖아요. 애들 머릿수도 많았으니 당연히 동명이인은 존재하지만 학년이랑 반까지 명확히 같은 이름이 존재할 리는 없으니까요. 있다 하더라도 번호까지 호명해버리면 아예 겹칠 가능성 제로죠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식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탈탈 털려서 방송되는 건 최초 한 번이에요. 솔직히 그거 털려봐야 진짜 개인 신상에 무슨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아는 애들 사이에서 좀 놀림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그렇게 불려가서 하루 힘들게 혼나는 걸로 마무리되면 다행이고 교내 봉사 같은 거라도 걸리면 한 며칠간 고생하게 되긴 하죠. 그래도 여기까진 생기부에 별 그이는 정도는 아니니까 상관없긴 하죠. 문제는 평소 수업도 빠지며 튀어나가서 잡히던 애들인데 불려가면 수업 끝날 때까지 청소를 시작으로 기합까지 골고루 구르는데 그걸 매일같이 제 발로 찾아가느냐는 거죠. 뭐 진짜 징계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알아서들 찾아가는 것 같았고 혼나기 위해서 교무실에 불려가는 애들의 경우엔 그냥 옆에서 봐도 티가 나긴 했어요. 주번이나 반장은 일을 하러 왔을 테니 교무실이 좀 꺼림직하다 정도이지. 교무실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엎드려 뻗치는 걸로 시작할지 선생님의 자비로 가볍게 무릎 꿇고 손드는 걸로 대기할지 마음 졸여야 하진 않잖아요. 진짜 혼나러 가는 애들은 옆에서 보면 진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죄인을 보는 듯한 모양새여서 누가 봐도 구별이 되긴 했어요. 그랬으니 아무리 선생님 심부름을 하러 왔다거나 쉬는 시간이 빠듯하더라도 얘네랑 같이 교무실에 발을 디디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됐죠. 뭐 애당초 시간대가 달라서 어지간해서는 안 겹치겠지만 혼나는 애들도 꽤나 다양한 이유로 교무실을 들락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걔네들 임의로 그럴 리가 없는 게 걔네들도 기합받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엄청 무서워했죠. 선생님이 걔만 무리해서 분리에 따로 부른다는 건 지금 받고 있는 기합이 너한텐 좀 모자란 것 같다 정도로 봐도 되거든요. 뭐 어디 기합만 부족할까요? 따로 말 안 해도 매가 부족하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런 애들은 어느 때 불려오건 간에 얼굴이 확 썩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교무실에 불려오는 게 더 위험한 건 교무실에 있는 상담실 때문이기도 해요. 상담실이라지만 어디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교무실 제일 끄트머리에 앉을 만한 소파 몇 개랑 파티션이 높게 세워져 있을 뿐이죠. 가려져 있다지만 누구나 슬쩍 들여다보는 게 가능했었고 거기로 불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걸 끝까지 참아내는 애들도 못 봤어요. 뭐 걔네가 아무리 자기 입을 틀어막는데도 회초리 소리까지 막을 순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디 구석에서 기합받고 그럴 때 회초리는 선생님이 가져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 기합 준다고 선생님이 여럿붙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애들 혼내고 한 게 뭐 그리 신나는 일도 아니실 테니 굳이 회초리를 여러 개 들고 다니지도 않으세요. 그저 기합 집행하다 부러질 만한 여린 회초리를 배제하긴 하셨지만요. 근데 그 상담실에는 온갖 가지 회초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야말로 손바닥 몇 대에도 부러질 만한 것들에부터 선도부실에도 몇 개 없는 흉악해 보이는 회초리도 있었죠. 뭐 이쯤 되면 솔직히 회초리도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가져다 놓진 않았을 거잖아요. 딱 이런 애들 혼내려고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특별한 잘못을 한 아이들. 특별히 성적이 나쁜 건 전교 꼴등도 넘길 수 있지만 너무 급격히 떨어져 정말 한 번쯤은 호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애들. 여기서 호되게 혼낸다는 표현은 선생님들이 되게 순화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고 어쨌거나 좀 심하게 혼낸다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교실에서 그 말을 들어도 가슴이 덜컥하는데 그걸 교무실 상담실에서 들으면 그냥 오늘은 교실로 돌아가긴 글렀다고 봐도 됐죠. 뭐 그냥 선생님이 해야 할 서류 작업이 많았어서 겸사겸사 부른다거나 시간이 다 되어서 동료 선생님과 교대하는 와중에 누군가를 교무실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바닥을 뒹굴며 혼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걸 다 구별해낼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교무실로 따라오라면 그저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는지만 달달 외고 있을 뿐이었죠. 언제 어디서라도 선생님이 내 잘못이 뭐냐고 이실 찍고 하라면 무슨 말이라도 떠들어댄 다음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게 특별히 불려가서 벌 받는 와중엔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어디에서라도 무릎까지 꿇어가며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끌려가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머릿속에 되뇌어가며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멈추는 순간 무릎부터 꿇고 보는 일이 생겨서 좀 창피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질문에 우물쭈물하다. 거기서부터 교무실까지 기어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불려나갈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름 불려서 튀어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매금으로 취급되기도 했어요. 이게 막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는데도요. 잔잔바리 잘못조차도 한 무더기 모이면 찍힐 수 있다지만 뭐 그렇다고 되게 막 특별한 일도 아닌 이유로 불려가면 좀 많이 억울하긴 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는 몇몇 선생님만 조심하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선생님이 저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교에 남아 계신 경우겠죠. 여기에 관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